안녕하세요. 차 한번 둘러볼까 볼카입니다. 오늘 EV6 차주분님을 모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예. EV6 차량을 몰고 있고 현재 예. 한 11개월 정도 차량을 운행했으며 지금 28,000km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 고양시 거주하고 있는 신재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었어요. 내연기관을 타던 사람들이 전기차로 넘어올 때 보통 많은 걱정을 하는 게 좀 충전소가 인프라가 많이 없다 보니까 혹시 불편하지 않냐 뭐 좀 이런 얘기 많이들 이제 하시거든요. 예, 불편하다기보다 고민을 네.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는 네. 가다가 그냥 주유를 하면 되지만 이 전기차는 어디를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이 주행거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은 좀 하셔야 됩니다. 아. 생각은 해야 되나 네.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거리 여행 시에 이제 그 추석이나 명절이나 이럴 때 이제 막 휴게소에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전기차 충전하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다들 막 줄을 많이 서 있진 않는지, 그래서 좀 오래 걸리진 않는지. 휴가철에는 많이 움직여봤습니다. 휴가철에도 휴게소에는 되게 차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차가 좀 괜찮은 건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 안에 고속도로를 타면 휴게소를 네,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충전이 가능한 네. 주유소가 뜹니다. 그래서 주유소마다 어느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있으나 충전을 다른 차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차량을 처음에 그 구비하기 전에 해보기 전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인데 해보고 나면 그렇게 큰 고민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앞에 화면에 이게 표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는 고속도로를 타면 요약이라 돼 있고 휴게소라 돼 있는데 휴게소를 누르면 이게 쭉 뜹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다 나오고요.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곳에 이제 누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게 표시가 됩니다. 되게 신기하다. 난 또 그건 처음 한 사실이네. 그리고 겨울철에 전비가 좀 떨어지나요? 이 차가 주행거리가 아마 480km인가 그럴 건데 지금 보시면 585km가 뜨고요. 지금 95% 충전이 되어 있는 거고 에어컨을 딱 꺼봅시다. 꺼보면 630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차는 에어컨이 냉난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636km 주행이 가능하다. 온풍기를 키면 100km가량이 줄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충전을 100%를 하고 나면 한 580km 가능하다라고 겨울차에 뜨는데 거기서 100km가 주니까 480km가 뜹니다. 그래서 온풍기를 켜고 모든 맥시멈한 기기들을 다 운영할 때 480km는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 같으면 그냥 켜고 갈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뭐 떨어져봤자 어차피 한 방에 막 480 몇 킬로를 갈 것도 아니니까. 맞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분명히 휴게소는 어디든 한번 들린단 말이죠. 그때 이렇게 잠깐 채우고 또 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항상 우려를 많이 하는 게 왜 장거리를 뛸 때 혹시나 중간에 충전 못하면 어떡하냐라는 고민 많이 하시는데 중간에 도로에 멈출까봐. 제가 한번 타보니까 일산에서 부산을 가더라도 한 450km만 가고 그래서 한번 충전 완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건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480km 정도는 간다. 480km는 간다. 그게 워스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최악의 조건. 최악의 조건일 때 되게 좀 전기차에 대한 악성 루머도 좀 많더라고요. 가다가 도로 중간에 섰다라는 둥, 이게 이제 전비 떨어질까봐 겨울철에도 온풍 못 틀고 틀면은 키로수가 확 준다고 뭐 담요 덮고 운전하면서 갔다는 둥. 제가 28,300km를 지금 운행 중이고 이미 연비가 7.1kWh인데 즉 이거는 1kW 충전하면 7km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겨울에도 탔고 여름에도 탔고 가을에도 탔고 봄에도 탔는데 1년 동안 따져봐도 이 정도는 나온다. 그리고 딱 이거는 저도 고민했던 건데 아이오닉 5도 있잖아요. 왜 이거 사셨어요? 저도 근데 사실은 아이오닉 5가 먼저 나왔고 아이오닉 5를 사전 예약을 먼저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친구가 현대자동차 R&D 부서에 있는데 아이오닉 5 보다는 이 차가 예쁘다고 해서 거기서 뭐 주체 없이 바꿨습니다. 테슬라는 고려 안 해보셨나요? 테슬라도 제가 2, 3년 전에 사전 예약까지 했다가 모델 3를 사전 예약했다가 차가 너무 안 나와서 근데 모델 3 차도 정말 타고 싶었는데 근데 옆에서 타는 친구도 있고 직접 동료도 얘기를 들어보면 다 좋은데 약간 불편한 점은 이 내비게이션이 좀 구글 맵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거 사용 못하죠. 이게 우리나라의 환경과는 좀 안 맞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주행거리나 이런 거는 테슬라가 좀 더 많긴 하지만 꼭 그 정도 아니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480을 달린다면 저는 비싼 차 탈 것 같아요. 솔직히 저라도. 보험료는 얼마나 들까요? 내연기관 차랑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별로 이렇게 차이 안 나요? 크게 차이 나지 않았어요. 또 전기차가 요새 살려고 그러면 지원금이 점점 줄고 있더라고요. 그 지원금은 어떻게 좀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다행히도 작년에 구비가 되어서 그때는 나라 보조금과 지역 보조금 통합해서 1,200만원 받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옵션은 롱레인지의 어스 일용구동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메리디안 스피커만 넣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이 선택을 했고요. 맞아요. 그때는 6천만원에 1,200만원 받아서 4,800만원
주고 구비가 네. 되었습니다. HUD 있잖아요. 그거 솔직히 쓸만하신가요? 전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굳이 필요 없고 내비 보고 그냥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네네네. 이거의 용도는 제가 쓰는 용도는 네. 차선 선택이에요. 아, 차선이 네. 사실 우리가 1, 2, 3, 4차로가 있을 때 서울에서는 1차로에서 좌회전 되는 것도 있고 갑자기 1차선은 좌회전 맞아요. 전용인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좀 네. 보기 힘든데 네. 여기서는 그거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네네. 아 내가 이 4차로에서 2차선으로 가야 되는구나 네. 1차선으로 가야 되는가를 표시를 해줘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네. 증강 현실도 가능하고 일반적인 헤드업 네. 디스플레이도 가능한데 제가 제가 보고 있는 증강 현실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거에서 차선 보는 걸로 네. 좀 활용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승차감 제가 전차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예. 전에 차가 소나타 네. 하이브리드였고 승용차 세단이어서 네. 승차감이 좋았는데 그거랑 대비했을 때 승차감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네. 되게 좋은 건 소리가 네.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잡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을 좀 네네. 풀로 들을 수 있다. 약간 중형에서 옮기신 네. 분들은 오히려 좋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구나. 장점과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뭐 이 차량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전기차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인프라가 약간 덜 갖춰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생각 이상으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를 구비하고 아파트 관리 소장님께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 아파트가 되게 오래된 아파트고 그리고 그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없다라고 해도 그런 전기차 충전 설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집밥이 없어도 만들 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아파트 관리 소장님이 다 계세요. 관리 소장님께 우리도 전기차 충전하는 설비를 갖춰줍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관리 소장님께서 월 단위 아니면 분기 단위로 주민 회의를 하는데 주민 회의의 찬반을 거쳐서 의견이 채택이 됩니다. 근데 그 채택이 되고 나면 주민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네. 파워큐브라고 하는 충전 시스템으로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그 파워큐브라는 거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콘센트만 있으면 그 콘센트 옆에다가 QR코드를 하나 달고 그 QR코드를 단 걸로 내가 산 파워큐브의 케이블로 충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저한테 네. 꽂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분들은 불편할 거 없고 그리고 아파트 주민분들이 사실은 좀 거부감 느낄 수 있는 건 전기차 충전 구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파란색 선으로 전기차만 충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콘센트 옆에만 네. 흰색 차선이 있는 곳에 네. 콘센트 있는 곳에 옆에다가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주민분들도 나빠하실 건 없죠. 근데 이제 프로세스가 해보니까 관리소장님이 파워큐브에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하면 파워큐브에서 나와서 쭈르륵 다 해줍니다. 근데 파워큐브 그쪽에서 와서 이거 할 때 뭐 비용 안 들어요? 비용 안 듭니다. 다만 파워큐브의 케이블은 개인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이 약간 비싸기는 한데 제가 구비할 땐 60만 원 주고 구비했습니다. 뒷자리 공간으로 충분한 거죠? 뒷자리 공간도 충분합니다. 보시면 성인분이 앉으셔도 충분하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제가 184cm인데 키가 약간 네. 머리가 닿는다? 약간 좁은 네. 느낌이 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키 크게 잘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감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처럼 작게 태어난 사람들이 또 어떤 혜택이잖아요. 이거는 세상에 태어난 제 혜택이고. 생각나신 게 좀 있나요? 전기차의 단점? 한 여수까지 간다든가 부산까지 가면 거기에서 어디에 전기차 충전하는 구간이 있을까 아니면 내 호텔 옆에 네. 과연 전기차가 어디에 충전할 수 있을까 호텔에는 그게 구비가 돼 있을까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머리에 가지고 다니는 근데 거예요. 하나 더는 뭐 부산 갈 때는 괜찮았는데 여수도 네. 괜찮았고 네. 이태지방은 괜찮은데 다만 이 동쪽에 놀러 갈 때는 동쪽은 산맥을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주행 거리와는 다릅니다. 왜냐면 네네. 오르막을 올라가면 이 전비가 확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키로수를 믿고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저도 한번 낭패를 봤던 적이 있는데 분명히 300km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충분히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르막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확 떨어져서 많이 당황했던 적은 있어요. 그래서 동쪽 놀러 가실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시면 된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동쪽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촬영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볼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